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치솟은 대출금리에 전세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요즘 같은 하락기에 집 구경 오는 사람조차 없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5.74에서 7.57%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세대출 예비 차주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세대출 상품에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나타나자 고정금리를 선택하려 하다가도 곧 금리 정점이 올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다시 변동금리로 기웃거리며 고민이 깊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아파트에 사는 김 씨는 2년 전에 5억 원짜리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올해 10월 전세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지난 여름 처음 책정한 전셋값은 8억 원. 요즘 같은 하락기에 집 구경 오는 사람조차 없자 집주인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김 씨는 전세 만기가 끝난 지 2주가 지났는데 새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못 구해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변호사를 찾아가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고요. 이게 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치솟아서 벌어진 일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전세값은 8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다시 6억 원에서 도로 5억 원까지 낮아졌습니다. 김 씨는 전세값이 원래대로 떨어지고 나서야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지만 아직 이사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라며 이유는 하나같이 지금 살던 집이 나가지 않아서였다. 라고 전했습니다. 전세시장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7%가 넘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 탓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세입자가 많아진 게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보증금 1억 원은 월세 40만 원 정도로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것보단 훨씬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월세는 계약기간 동안 금리와 달리 오를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세입자들의 계산입니다. 공인중개사 씨는 원래 전세를 놨던 집이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에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제때 마련하기 힘들어진다. 라며 금리 인상기에 세입자들은 도미노처럼 이사를 못 가고 있는 데다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게 된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을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 5.74에서 7.57%까지 치솟았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2.37에서 3.84%와 비교하면 약 2년 만에 금리가 2배가량 급등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 2.43에서 4.12%에서 4.77에서 6.17%로 올랐습니다. 상당 기준 상승폭은 주담대 2.05%포인트, 전세자금 대출 3.73%포인트로 거의 1.7%포인트 가까이 차이납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승폭이 훨씬 가팔랐다는 의미입니다.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 가상금리를 낮추기 힘든 것도 주담대 금리보다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기관 중 서울보증보험을 선택한 경우 은행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라며 이 보증료 부담 때문에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 가상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와중에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대 은행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올해 11월 말 기준 133조 647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조 3,678억 원 증가했습니다. 은행 전체로 봐도 같은 흐름입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 2016년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2019년 120조 8천억 원으로 급증한 이후 2020년 154조 5천억 원, 2021년 18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193조 9천억 원으로 10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강민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현재도 청년, 신혼부부 중심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책이 있는데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 금융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세대출 예비 차주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세대출 상품에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나타나자 고정금리를 선택하려 하다가도 곧 금리 정점이 올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다시 변동금리로 기웃거리며 고민이 깊어진 것입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 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 중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범위는 6.03에서 7.33%입니다. 고정금리 상품 5.82에서 7.12%보다 최대 0.2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신한은행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중 변동금리 이율은 5.27에서 6.27%입니다.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 범위가 5.26에서 6.21%로 오히려 더 높은 수준입니다. 1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금융채 1년 기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금리 5.65에서 6.65%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상당 기준 고정금리 상품보다 0.44%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통상 금리 변동 리스크를 짊어진 만큼 고정금리 상품 금리가 더 높은 것과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세대출 잔액 162조 119억 원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93.5%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채권시장이 경색되면서 단기 채권금리가 급상승한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준거 지표인 금융채 단기물의 가격이 고정금리 상품의 준거 지표인 금융채 2년물의 금리 격차가 좁혀진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금융채 1년물 금리는 5.007%까지 올랐습니다. 금융채 1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2008년 12월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11일에는 1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보다 0.075%포인트 높은 상황까지 나타났습니다. 금융채 1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보다 높은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같은 역전 현상은 수차례 나타났습니다. 금융채 6월물과 금융채 2년물 간의 금리 격차도 연초 올해 4월 이후 1%포인트를 웃돌았지만 최근에는 0.19%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고정금리 상품이 변동금리 상품과 비슷하거나 더 낮다고 해도 무작정 선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향후 시장금리의 추세를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발 금리 정점론이 점차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행사에 참석해 빠른 금리 인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늦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 위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 현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 둔화가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이언트 스텝 대신 빅스텝으로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 유력해졌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세계적인 흐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긴축 기조를 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창용 총재도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준의 속도 조절 시사로 통화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라며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3.5% 안팎에서 끝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금리 인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만큼 급하게 고정금리 상품을 택하는 것은 다소 손해일 수도 있다 라며 다만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크지 않고 당장 대출을 일으켜야 한다면 이자 비용과 추후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때 발생할 중도 상환 수수료를 잘 고려한 뒤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돌려주지도 못할 보증금을 왜 넙죽넙죽 받아먹어. 남의 돈 우습지. 변동금리를 웃으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강력 추천해주는 은행원들 볼 때 불쾌했음. 모르면 당하기 너무 쉬운 분위기를 만들어냄. 듣는 사람 안심시키는 화술이 아주 대박이. 분위기 메이커의 프로드림. 1년 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변동금리로 가야 될 듯. 은행들이 금리 낮을 땐 변동금리 가입시키고 금리 높으니까 고정금리 때리네. 금리 인상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업 영업이익 감소도 뜻하기 때문에 내년에 기업들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텐데 다들 내년 대비 잘해놓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빚내지 않고 형편대로 살며 적은 돈이나마 저축하고 근면하게 사는 사람들을 무능력하다고 벼락거지라 놀리는 말이 있었지요. 형편에 맞지 않는 빚을 내어 영끌한 사람들이 진정한 투자자인 양. 한순간 영끌거지 되었음. 내가 20대일 때 신용대출이 5에서 6%였는데 주변 선배들이 이것도 싼 거라고 했는데 지금 30대에 2%더라. 근데 대출은 무섭다고 생각해서 안 받았지만 다시 돌아왔고 그때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온 건 확실하네. 그냥 차곡차곡 모아서 현금 가치 하락이고 나발이고 적금 이자 푼 돈 무시하고 내 자산만 지키자 해서 약 10년간 1억 5천 정도 내 현금이 생겼지. 지금은 적금 안 하고 파킹 통장에 묶여 있는데 한 달에 25에서 30만 원씩 들어온다. 전세 대출 이자가 2배 뛰어서 너무 아까움. 내년부터 주담대 10% 이상으로 계속 상승하면 대출 투기들은 죽어나간다. 지금 무조건 던지고 빠져나가라. 못 빠져나가면 시멘트 관짝에서 골로 간다. 고정금리 하겠다는데 변동금리 하라고 안내하는 은행 직원. 변동금리 살 때는 고정금리 하라고 안내하더니 은행 직원들 믿을 수 없네. 선택은 각자 본인의 목. 금리 상승보다 금리 유지 기간이 더 걱정입니다. 금리 인상 언제 멈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하느냐가 문제다. 그때까지는 고금리 유지. 속도 조절한다 했지 끝났다고 안 했잖아.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